잘 다녀와. 아이고 자두야. 자두야. 네가 나 대신 빨래 준 게. 어? 뭘 너랑 놀아. 야, 네가 손발이 있어서 나 집안일 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아, 진짜 지금. 가가. 야,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아, 커피 한 잔 마시자. 너무 더워. 시원해. 달달하게 쌀과자 하나 넣자. 자두야. 아니 간식 같은 거 아예 안 드실 것 같은데. 저는 간식을 너무 좋아해요. 정말 좋아해요. 저렇게 이제 간식을 드시면 당이 너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오히려 짜증이 좀 많이 나요. 그래요? 그래서 달달한 거 먹으면 기분 네.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그럼 그게 떨어질 때가 갑자기 기분이 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몰랐네. 그럴 때는 저 간식과 조금 있다가 올라오는 약간 우리가 이제 로우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좀 같이 먹어주시면 좀 도움이 돼요. 이제 제일 하기 싫은 설거지 할까? 설거지. 늘 반복적이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뭐 늘 똑같은데, 근데 이제는 체력이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잠깐 쉬었다가 이렇게 뭐 하는 시간들을 합치면 좀 길어진 듯한 느낌은 있어요. 아, 이거 다리가 왜 시술을 해도 이렇게 불편하냐, 자꾸. 잘못된 거 아니야? 다리가, 여기가 왜 이러지? 이쪽은 그런가? 오늘 다리가, 다리야. 제가 하지정맥이 있어가지고 제가 시술을 받았거든요. 근데 무거운 거 있으면서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에 좀 아직까지 불편함을 느껴요. 아니 웬일이야, 또 나를 이렇게 알아서 또 불러주고. 난 집만 나와도 너무 행복해. 그거 알아? 집만 나와도 행복한 거? 다리야. 여보. 이게 그래갖고 뭐야? 이거 어. 내가 자기 갱년기에 좋다 그래서 이거 메뉴를 골라봤는데 그래? 이거 보거네. 뭐 이렇게 싱겁게 다 알아버려. 아니 딱 봐도 그건데 이게 콜라겐하고 좋잖아. 더군다나 이 콜라겐이 많아서 피부 늘어지는 것도 탄탄해지고 그건 알지. 갱년기에 좋고 체지방 줄이는데 이게 그렇게 좋대, 이 음식이. 그래? 체지방 감소도 그래. 도움이 된다고? 그래. 근데 나 요즘에 진짜 물만 먹어도 살쪄. 오빠 미치겠어. 왜 이러지? 갱년기 시작하면서 요즘 또 그러나? 여보, 조금 먹긴 먹잖아. 뭘 또 내- 물만 나 먹어. 먹는 거 하나도 없어. 진짜야. 내가 준비해 온 게 있어. 뭐? 갱년기 증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가 있어. 남성 거를? 그래서 남이 느끼는 그런 거를 알기 위해서 그리고 제일 뒤에는 우울증 테스트고. 이거 한번 바꿔봐. 여보, 어? 자기 홍조가 없다고? 나 혼자 없어. 뭐 이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한다며. 아 이거 아니 그건 이제 더우니까. 여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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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도 불면증은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나 불면증 없어. 왜? 10시부터 드라마 보다가 아주 기절을 해버리니까. 나는 머리 담면 그렇게 잠이 잘 오는데. 두 분의 이 현재 상태를 점검해 보셨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기엔 어떠셨어요? 두 분 다 사실 자가진단 검사로 이제 갱년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했는데 네. 두 분 다 갱년기 점수가 중등도 정도로 나왔고요. 두 분 다? 네, 두 분 다 나이에 좀 맞는 정도로 갱년기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신 걸로 판명이 됐습니다. 저도 갱년기예요? 같은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예민하셨을 수도 그래서 이게 있고. 환자끼리라 서로 다쳤군요. 네가 정상이다, 네가 정상이다 하면서. 야, 자, 갱년기가 다가오면은 몸에서는 SOS 신호를 보내잖아요. 네. 야, 하나하나 차근차근 저희가 풀어드릴 텐데 네. 먼저 아까 이윤성 씨 영상을 보면 집안일 하다가 유독 종아리를 막 불편해하시고 많이 만지기도 하셨거든요. 다리가 여기가 왜 이러지? 이쪽은 그런가? 오늘 다리가 다리야. 정맥 자체의 변형이라든지 뭐 아니면 종아리의 근육량 저하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도 많지만 그런데 이윤성 씨 같은 경우는 이 하지정맥류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정맥 내에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일부 구간에서 시술을 받았을 때 또 회복되는 경우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런데 혹시 하지정맥류가 심해져서 만약에 종아리가 붓고 아프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들어본 적이 없죠. 아니 하지정맥류 때문에 목숨이요? 네. 그러니까 그럼- 저도 하지정맥류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거거든요. 다리가 뭐 심장이나 뇌 같은 부분도 아닌데 목숨을 잃을 수 있나요?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러는지 저희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왜 위험한지. 위험 시그널 다리 지방 39.8%? 네, 이제 이윤성 씨의 몸 전체 지방량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면 팔과 그다음에 다리 그리고 복부 그리고 이 내장 지방까지 저희가 분포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살이 찐다고 하면은 그 팔과 다리와 복부나 이런 데가 다 2에서 3% 이내여야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복부는 34% 정도, 다리는 39% 정도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는 혈액 순환에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아래에서 아직까지 피를 잘 끌어올려주지 못해서 임파선이 부어 있거나 혹은 정맥이 아직까지 부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자체가 이건 결과긴 하지만 아직까지 뭔가 문제가 남아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5% 차이면은 꽤 큰데 이게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혈액순환, 림프순환 모든 순환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기본적으로 순환이 잘 돼야 지방 분해가 쉬운데 이 다리는 심장에서 멀리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시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오기가 힘든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못 돌아오면 어떡해요? 거기에 노폐물이 쌓여서 지방층이 생기는 거죠. 셀룰라이트 같은 것도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순환을 또 막는 거죠. 순환이 안 돼서 노폐물이 쌓였다가 노폐물이 순환을 막고 이 악순환이 반복이 되면서 이제 윤성 씨 같이 그렇게 시술까지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심한 통증에 시달리는 거죠. 그렇구나. 그렇죠. 사실 다리에 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정맥순환제도 누구보다 잘 챙겨 먹고 했거든요. 그 정맥순환이 안 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이제 판막부전증 때문에 하지정맥류가 심해지게 되고
하지 쪽에 혈액의 저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혈액이 정체되게 되니까 거기에서 피떡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발생한 피떡은 폐순환을 거쳐서 한 번은 정화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단순히 하지정맥에서 발전된 피떡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뇌로 또는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으로 바로 옮겨지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생명과 직결되는 병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하지정맥류를 좀 가볍게 어. 좀 생각을 했거든요. 주변 친구들도.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결과만 치료를 하고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치료를 안 한 것 그 같아요. 윤성 씨가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게 비행기 탈 때예요. 왜요? 비행기를 막 12시간씩 유럽 갈 때 타잖아요. 네. 그때 다른 사람은 자더라도 윤성 씨는 자주 일어나서 돌아가지고 순환을 시켜야지. 하지정맥 있는 사람들이 이코노미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혈전이 생겨가지고 아까 사망한다는 것이 그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지정맥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 탈 때 시간마다 돌아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비즈니스만 타세요. 그러고 싶어요. 여보 얘기 들었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몸이 좀 비즈니스? 불편하시니까. 예. 근데 저는 하지정맥류가 그렇게 무서운 병인지 몰랐습니다. 주위에서 보면은요,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혈관 때문에 외관상 좀 이렇게 안 좋다 이래가지고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봤고, 좀 다리가 불편해서 밤에 잠을 좀 못 이루신다, 뭐 이 정도만 생각했거든요. 네, 맞아요. 예. 그래서 하지정맥류 자체가 불면증의 1차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아까도 다리가 좀 저리고 붓고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정맥류로 인한 다리 저림이나 불편감이 심해지면 2차적으로 이로 인한 이제 수면 장애를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숙면을 하지 못하다 보면 다음날 생활하는 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이 만성 피로도 장기화가 되게 되고요. 아니 이윤성 씨가 근데 갱년기 이후에 하지 정맥류를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하지 정맥류가 갱년기와도 연관이 있는 건가요? 제가 살펴보니까요. 갱년기에 비만한 여성들이 체중 때문에 또 하지정맥류가 많이 오더라고요. 윤성 씨는 아니고요. 저. 제가 실은 아이 낳고 가장 큰 몸의 변화는 이 복부로만 살이 집중적으로 찌는 거기다 느낌이에요. 숨겨놓으셨군요. 제가 예전에는 줄넘기를 이렇게 뛰어도 뭐 이렇게 뭐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근데 배가 출렁거리는 걸 진짜? 느껴. 잘 숨기셨네요. 난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다 알아채던데. 같이 뛸까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렇게 밖에서 만져지는 지방과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에게 문제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내장 지방과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결과 보여주십시오. 에이 저 정도 393g이면은 그렇죠. 엄청 조금 아니에요? 이윤성 씨의 복부 지방량은 이제 393g 정도로 측정이 됐어요. 복부 지방량은 정상적으로 남자가 더 많다는 사실을 먼저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리고 300에서 400g 기준은 넘기지 않는 게 좋다. 400g까지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좀 경계치죠. 그래서 이런 경계치에 있다고 내가 안심하고 이 정도면 난 괜찮아라고 하시게 되면 한순간에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맞습니다. 네, 여성의 경우에는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우울감을 느낄 위험이 높아진다는 국내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이 내장 지방 면적과 우울감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내장 지방이 1제곱센티미터 늘어날 때마다 우울군에 들어갈 확률이 1.006배 증가했고요. 또 복부 지방 가운데 이 내장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우울군에 속할 확률이 1.028배 증가했는데요. 근데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가 약간 이렇게 체중 증가? 그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만 증가가 되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한 갱년기 학회라는 곳에서 네. 갱년기와 비만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니는 존재라고 설명을 해요. 실제로 갱년기에 체중이 평균적으로 5kg 가량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빠지는 거네. 계속 가는 거네요, 이제. 그럼 저도 정상적인 거네요. 한 4kg 정도니까. 다리가 여기가 왜 이러지? 이쪽은 그런가?
그런데 뭐 젊을 때는 저체중이라는 말씀도 들었고 하지만 최근에는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윤성 씨의 체질량 지수라든지 또 지방에 몸속에 분포되어 있는 함량들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검사 결과 바로 보여주시죠. 그렇죠. 이제 BMI 지수만을 봤을 때는 이제 비만은 아닌데요. 이 비만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왜냐면 동양인 따르고 서양인 따르고 그다음에 운동하는 사람 다르고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근육량과 지방량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방량은 35.6%가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결과가 되는 거죠. 여성의 경우에는 10에서 13%의 지방은 필수적이에요. 장이라는 게 움직이거든요. 이 장이 움직이기 위해서 혹은 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요. 10에서 31%의 지방은 건강한 상태로 보고 32% 이상인 경우에는 비만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량 수치만으로 봤을 때 비만에 해당하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헐. 아니 진짜 이 비만을 공격받으니까 갑자기 막 스트레스가 막 확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사실 100g만 해도 이 차이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 저렇게 지금 뭐야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는 되게 예민해질 것 같아요 여보. 말 잘못하면 큰일 나 여기서. 아 왜 그러셨어요? 갑자기 얼굴이 막 낯이 뜨거워지려고 그러네. 근데 이윤성 씨 열감이. 옆에 계신 분도 갱년기세요. 아 그러세요? 아 그렇구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갱년기 이전에는 혈액을 많이 만들어줘요 몸에서. 그러니까 그 혈액이 많으면 그걸 에너지 삼아서 우리가 일을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윤성 씨 보니까 근데 갱년기가 다가오면은 신호를 못 받으니까 혈액은 적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일은 훨씬 많이 해요. 애들이 수험생이니까 연필 깎는 거부터 집에 먼지 하나 없이 하지 남편 출퇴근하지 그냥 딱 생각을 해보세요. 만드는 혈액보다 쓰는 혈액이 훨씬 많으면 혈액이 고갈돼 버려요. 혈액이 말라버리면 열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혈액이 없으니까 혈액을 가장 많이 쓰는 게 뇌거든요. 뇌로 혈액이 안 오니까 어떻게 단 거를 찾게 돼요. 근데 이 단 거는 혈액을 끊임없이 끈적거리게 하지 절대 혈액 생성에 도움이 1도 안 돼요. 사실 저희 와이프가 이제 어디 나갔다 외출했다가 들어오면 저희가 꼭 빵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빵을 너무 많이 사와요. 그래서 빵을 사와서 다 못 먹고 버리면 저한테 또 야단치는 거예요. 왜 안 먹냐고. 아니 기껏 사왔는데. 네, 그래서 저희 집에다 제가 버려주세요. 저희 집에다. 아침에 도시락같이 제가 가져가서 병원에서 먹는다니까요. 맞아. 빵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우리 와이프가 이 갱년기도 이렇게 넘어서는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좀 대화도 통해지고 이 신경질도 옛날보다 네, 조금 네, 네. 줄어들고. 지금처럼 서로 사랑하는 모습 자주 보여주세요.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